다음에 기출문제, 단원별 기출문제입니다. 모의고사 용도의 기출문제는 아니고, 자, 1번에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24조와 5조에 규정된, 24조에 규정된 거래정보사업자 내지 거래정보망에 관한 주제입니다. 1.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라는 거죠. 원본 첨부입니까? 사본 첨부입니까? 사본이죠. 그래서 틀려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좀 장난이 심하죠. 사본이냐 원본이냐.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기출 문제라서 그래서 사본입니다. 저는 강의할 때 이렇게 했죠. 어떻게 해서 딴 자격증인데 원본을 줬구나. 사본을 줘야 되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종 우리가 이제 그 행정 민원 신청을 할 때 자격증 원본이나 사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제출한다는다 안 하잖아요.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로 바뀌는 바람에.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권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으니까 사본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데 14일 이내가 아니고 며칠? 30일 이내입니다. 3번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 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라는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한다는데 우리가 거래정보망의 정보를 공개할 때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그걸 딱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틀려버렸죠. 그런데 제가 임대중인 하는 글자를 강하게 읽었는데 그걸 읽은 거는 미리 예상을 좀 해봤어요. 공시지가하는 거 있잖아. 정보 공개할 사항 중에 공시지가는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거 요걸 물어보는 끝에서 그걸 강하게 읽었는데 그걸 안 물어보고 권리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은 공개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봐 버렸네. 알겠어요? 4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 취소 사유거든요. 지정 취소 사유.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취소권자는 맞는데 청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사망 또는 해산으로 거래정보망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정 취소 처분을 행할 때는 청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틀려버렸어.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오네. 알겠어요. 거치지 않고 계세요. 오네. 알겠어요. 5번에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조사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도 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되는데 틀려버렸어요. 이 조문을 딱 떠올려야 돼요. 출제 근거가 이겁니다. 출제 근거가 뭐냐면은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의뢰받은 정보와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그 규정을 근거로 출제한 건데 틀리게 출제를 해버렸네. 그래서 답이 4번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갑니다.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내놨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우리는 거래정보사업자라 그러고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이거는 할 수 있다가 맞냐 하여야 한다가 맞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논리가 있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아도 거래정보망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지정받아야만이 거래정보망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자도 있고 지정 안 받은 사업자도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아직 구체적으로 출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봐봐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지역에 제한을 받는다 그랬잖아. 근데 그 업무지역 범위가 좀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가입 이용하여 이를 이용해서 중개하는 경우잖아요. 근데 어느 정보망에 가입 이용해서 중개할 때 업무지역이 확대되느냐?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이라야 돼. 그 지정 안 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에 가입 이용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이 확대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알겠어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 공개 수단으로 일간신문에 공개되지만 거래정보망에 공개되잖아. 근데 그 공개 수단인 거래정보망도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이라야 돼. 알겠습니까?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 안 받고 또 거래정보망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좀 이해해 둡니다. 이번에 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뭐다? 부동산 거래정보망 제도다. 이 문장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누구 상호간에?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가는 그 글자를 정확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이 문장은 틀리게도 많이 냈어요. 지금은 O인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상호간에 이렇게 표현해 보면 O다 X다? X다. 그렇게 많이 출제된 바가 있어.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 교환 시스템이야.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3월 이내에 뭐를 제정해가 운영규정이라는 걸 제정해가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뭐를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운영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해서 거래정보망을 운영하게 되면은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사유도 된다 그랬어요. 4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뭐 할 수도 있다? 취소할 수도 있다. 취소하여야 한다 하면 틀린 거고 지정 취소는 재량처분의 성격을 지닌 겁니다. 그 다음 5번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짓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되잖아.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니고 누가 위반한 거예요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거지. 그렇죠? 업무 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 출제위원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갖다 붙여놓은 거는 이상하게도 우리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디서 쭉 들은 거예요. 뭐냐? 거래정보사업자는 무조건 얼마다? 500만 원 과태료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데 이 5번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한 게 아니고 누가 위반한 거예요? 그 거래정보망을 가입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된 정보를 공개한 거죠. 이 업무 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다. 답이죠. 3번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놨는데 1번 문장을 잘 봐야 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지정권자인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하는데 두 번째 줄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첫 번째 줄이 문제야. 운영규정을 제정해가 승인받는 거는 지정받기 전에 하는 거라 지정받은 다음에 하는 거다. 지정받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2번에 3번 지문 한번 보래. 2번에 3번 지문. 거래정보사업자는 무슨 날로부터?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해가 승인받아야 된다 그래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3번에 1번 지문은 첫 번째 줄에 문장이 틀려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게 잘 쏘가 넘어갑니다. 2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정보망의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숫자가 몇 명 이상? 500인 이상이고 몇 개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1000명 10개 가는 숫자가 틀려버렸어요.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이게 맞았거든.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지정 요건이 완화가 돼가 지금은 500명 이상이고 몇 개 이상? 2개 이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3번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것. 이것도 지정 요건이죠. 그렇죠. 4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시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정보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야 되죠. 재량처분이니까 틀려버렸잖아. 참 이런 것도 보면 봐봐요. 이 3번에 4번 지문하고 2번에 4번 지문하고 같은 기가 다른 기가 같은 건데 4번은 그때 할 수 있다 어로 했고 알겠어요. 3번에 4번은 해야 한다 걔가 틀려버린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정 취소는 재량처분이다 하는 거 뭐다 장난 대상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놨는데 또 틀려버렸어요. 알겠어요?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되죠? 그렇죠? 이거는 무슨 사유로 외웠다?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몇 년짜리? 1년짜리 형사처벌 대상도 된다 이 말이지. 병과될 수 있는 사유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를 해야 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 규정을 위반하면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몇 년? 1년이잖아. 그 500만원 과태료 부과 사유는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500만원 과태료 부과 사유는 아까 문제 풀 때 운영 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더 나아가서 변경된 때는 변경 승인도 받았는데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운영 규정의 내용에 위반해서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얼마? 500만원 과태료 부과 사유지. 알겠습니까? 지금도 보면 봐봐요. 여러분들이 제일 자신이 없는 부분이 보면 제재잖아. 제재. 근데 제재에 관한 내용이 지문 1개 내지 2개씩 툭툭 끼워 들어가잖아요. 제재를 해결해야 답이 명확하게 보여. 4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을 원하는데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위반하면 지정 취소 사유도 떼고 1년짜리라 그랬잖아 방금. 2번에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정보망에 공개해야 된다. 그렇죠? 이걸 갖다 1번과 2번으로 지문을 쪼개놨어요. 원래 법전에는 한 문장이야. 2번 위반한 경우도 뭐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1년짜리 그리 되는 거예요.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정보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야 되잖아. 아까 틀린 경우 똑같네. 알겠어요? 3번이 답이다 이제. 알겠어요? 4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무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규정을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죠.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오네. 그 뭐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이런 표현은 안 해도 돼요. 운영 규정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뭐 해야 된다? 통보해야 된다. 왜 통보해야 된다 그랬어요? 모르니까 통보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왜 알 필요가 있다?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사업자가 알아야 자신이 운영하는 거래정보망의 정보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요걸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사유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완성된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어.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거죠? 무슨 사유다? 업무 정지 처분 사유 됩니다. 알겠습니까? 5번 사무소 이전 신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있는데 사무소 이전 신고 제도는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이냐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이냐에 따라서 절차가 같다 다르다 하는 점을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이전 신고한다?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한다. 이거는
관할 구역 내에서 이전이든 외의 지역으로 이전이든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은 거죠. 근데 분사무소라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어디다가 신고한다?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3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이전 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합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첨부합니까? 신고 필증을 첨부해야 된다. 그게 또 틀렸겠네. 알겠어요? 별로 좋은 장난은 아닙니다. 4번에 분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뭐 해야 된다? 통보해야 된다. 왜 통보해야 된다? 모르니까 통보한다. 그랬어요. 왜 모른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어디다가 하니까?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청, 이전 전도 있고 이전 후도 있는 거는 알았어요. 봐봐요. 분사무소가 대구시 북구에 있는데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강남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사무소 북구에 있는 이 분사무소를 뭐다 남구로 이전하는 경우를 생각해봐요. 그러면 북구청장도 이전 사실 안다 모른다? 모른다. 남구청장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전 전 구청장인 북구청장, 이전 후 구청장인 남구청장에게 다 이전 사실을 뭐 해줘라? 통보해줘라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5번에 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디서 행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해간다. 그 가서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알겠습니까? 그런 게.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신고다, 사전 신고다? 사후 신고입니다. 그래서 1번도 보면은 이전 한때는, 2번도 이전 한때는 이렇게 나온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갑니다. 일반 중개계약 2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중개계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 하는 서식이 본 적 있죠? 14호 서식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그걸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권장 서식이잖아. 그렇죠? 2번 중개 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이게 5죠. 그렇죠? 이게 일반 중개계약의 특징이잖아. 그래서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일한 내용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거. 그게 바로 뭐고? 일반 중개계약이잖아요. 3번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해놨는데 뭐 서면을 꼭 작성해라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구도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중개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요래야 됩니다. 이런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요래 돼 있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그 요청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거절해도 되는데 응해가 작성하게 된다면 네 가지 사항을 포함시켜서 작성해라 하잖아. 그 네 가지 사항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알겠어요? 작성하게 되면 그 중개를 받은 중개 대상물의 뭐다 위치와 뭐 규모 이런 걸 기재하고 그 다음에 중개 의뢰 금액을 가리키는 거래 예정 금액도 기재를 해야 된다 그랬다. 표현은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무슨 금액을 뜻하는 거다? 중개 의뢰인의 희망 가격을 뜻하는 거다. 그렇게 강의를 했어. 중개 계약 단계니까. 그 다음에 뭐다? 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향한 뭐다? 중개 보수에 대해서도 적어라라는 소리잖아. 그 다음에 그 밖에 의뢰인과 뭐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할 사항도 적어 넣어라. 이렇게 돼 있다. 법조문이.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중개의뢰는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나 없나? 있는 거잖아. 그거 없다. 틀려버렸다.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거래정보망의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해야 한다 가마 틀린 거죠.
할 수 있다, 오해 요약서예요. 오라, 알겠어요. 그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망 등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는데 해도 된다, 안 된다? 되는데 현실로 가면 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잘 안 하는 이유가 남 좋은 일 시킨다 있겠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옳은 것은 몇 번? 2번이 돼야 됩니다. 답을 쉬운 걸 답으로 해놨어요. 개념을 답으로 만들어놨네. 7번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공인중개사 법령상 확인 설명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해놨어. 문제를 좀 실무적으로 구성한답시고 애를 썼네요. 1.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사항을 확인하여 그 확인한 내용을 누구한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설명해야 될 의무. 이게 바로 무슨 의무다? 확인 설명 의무잖아.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고 나면은 확인 설명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가 교반하는 일을 하는 거지. 알았어요?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은 업무 정지 사유라 법 개정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라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라. 그래서 2번이 틀린 거다. 옛날 법에는 이게 O인데 이 문제를 출제할 당시 26회 때는 뭐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로 개정되고 난 다음에 출제를 했거든. 그래서 X가 되었습니다. 이걸 또 지문이 길어질까 싶어가 이걸 빼묻네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은 글자 수가 늘어나니까 또 뒷부분은 빼묻었어. 알겠어요? 3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확인 설명할 사항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확인 설명사항 9가지 왜 안 나? 안 왜 안 나? 그거 테스트 해보는 지문이잖아. 알겠어요? 조금 있다가 테스트 해봅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가 중개 완성된 때 아닙니까? 확인설명서도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여기 당사자에게 이 단어만 나오면 쌍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교부하고 확인설명서 4번을 몇 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5년. 5년 하면 틀린 거죠. 5번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인을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없으면 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뭐 해야 된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데 안 했어. 안 하면 그 소속 공인중개사는 또 자격 정지 사유이 된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3번 지문에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확인 설명사항에 속한다, 속한다? 속한다. 9가지잖아요. 그 외우라 했는데 뭐다 아직도 덜 외우면 곤란하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 9가지인데 이게 예시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외워야 돼요. 알겠어요? 여기에 적혀진 것 이외에 안 적혀진 거는 설명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이걸 기준으로 이 정도의 거래상 중요사항이라고 볼 만한 사항이라면 여기 명시되지 않은 게라도 설명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거야. 왜요? 순서는 관계없어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다, 지목이다, 면적이다, 건축구조다, 건축연도 등 뭐 중개대상물의 기본적 사항 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 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다라는 소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거래 예정금액, 거래 예정금액 및 뭐다 중개 보수 금액과 산출 내역도 설명해라라는 소리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 예정 금액 하는 글자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래 예정 금액 글자가 같다 다르다? 같은데 뜻이 같다 다르다? 요거는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이고 요거는 확인 설명할 사항인 거래 예정 금액이잖아. 근데 요거는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을 뜻하니까 의뢰인이 무슨 가격을 뜻한다? 희망 가격을 뜻하는 것이다. 중개 의뢰 금액이겠지. 그렇죠? 근데 확인 설명할 이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무슨 가격? 의견 가격을 가리키는 거라. 알겠습니까? 이 의견 가격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산정해가 설명하기 위해서 시험 과목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다? 시험 과목에 실무에서 요걸 제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산정해가 의견 가격이라고 시작하고 설명해야 되잖아. 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 과목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다? 감정평가론이 들어가 있는 거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감정평가론을 공부할 때 1차적 수준의 감정평가, 2차적 수준의 감정평가, 3차적 수준의 감정평가 하는 말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1차적 수준의 감정평가는 누가 평가한 금액? 의뢰인이 평가한 금액이야. 2차적 수준의 감정평가는 누가 평가한 금액? 개업공인중개사가. 3차적 수준의 감정평가는 전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거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방식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실무상 한다? 사례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있잖아. 그 비교 방식, 매매 사례 비교 방식, 임대 사례 비교 방식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자신의 의견 가격이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4번은 뭐? 토지 이용 계획도 설명해야 한다? 해야 된다.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걸 발급받아서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은 그러면 공법상 뭐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도 확인 설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하는 거 알죠? 알겠어요? 나중에 저 6월 말쯤이나 7월 초에 가서 알겠어요? 실무편 강의 참할 때 설명할 겁니다. 알겠어요? 요걸 띄보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면은 뭐다?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이 대상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인지, 알겠어요? 시가와 조정 구역인지 이런 거 다 확인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주거 지역인지 상업 지역인지 다 확인이 된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걸 확인해야 뭘 설명할 수 있는 거다? 공법상 이용 규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 5번째 뭐다? 수도가 어떻니, 전기가 어떻니, 가스가 어떻니, 난방이 어떻니, 배수가 어떻니, 각종 뭐 시설물의 상태도 확인해가 설명해야 한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내외부 상태를 의미하는 벽면 및 뭐다 도배 상태도 설명해야 한다, 해야 된다. 그 다음 일조, 소음, 진동과 같은 뭐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도 설명해라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알겠어요? 시장, 뭐 등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 알겠어요? 입지 조건. 그 다음에 요 9번이 권리를 이전이 아니고 뭐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정확한 세까지 산출해서 설명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조세의 종류와 세율 정도. 이게 이제 예시사항이기는 하지만은, 알겠어요? 이런 정도로 거래사항 중요사항이라고 볼만한 항목들이면 여기에 안 적혀져 있는 것도 확인해가 설명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시험 출제에서는 여기 안 적혀진 거 물어보겠나, 적혀진 거 물어보겠나, 적혀진 거 물어보지. 그래서 이거 예시사항이 있다나 어찌됐든 외워주는 게 시험 문제 푸는 데는 도움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됐고 8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은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때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된다. 아까 문제 풀면서 확인설명 의무는 중개 완성되기 전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중개가 완성된 때. 그러잖아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은 누구한테 하는 거다?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하는 거다.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는 설명할 이유 있다, 없다? 없다. 3번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되죠? 오다 이 말이지. 근데 그 확인설명서 서식은 몇 종류로 돼 있다?
네 종류로 돼 있다. 1, 2, 3, 4로. 그건 지금 이 지문에서 안 물어본 거지. 알겠지? 그래서 1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2 서식은 비주거용 건축물, 3는 뭐 토지일 때, 4는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일 때 작성 교반은 서식이다. 4번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즉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도 있고 그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무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책임이 사라지는 거 아니다라는 소리죠. 5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과 진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해야 한다? 해야 됩니다.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이잖아. 알겠어요? 그런데 확인하기 곤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확인 설명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잘못된 기다.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맞춘다. 알겠습니까?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잖아. 알겠어요? 이런 게 참 뭐다 짜증나요. 5번 지문을 1번에 갖다 박아 놨으면 시간이라도 절약이 되지. 알겠어요? 근데 1번부터 4번까지 참 뭐다 맞나 안 맞나 고민해 가면서 잘 읽어봤더니 다 오라. 근데 5번 읽으면 확실히 X가 나와버리잖아. 알겠어요? 9번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권리관계의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근거자료를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제시해야 된다. 그렇죠? 확인 설명 행위는 구두로만 하면 안 되고 근거자료도 제시해야 되니까. 니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료 요구에 대해 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하는 말은 불응한 경우죠. 불응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직접 조사할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직접 조사할 권한은 없고 불응하면 우야만 되노. 우야만 되노. 그 불응한 사실을 어디에다 기재를 하면 된다. 확인 설명서 서식에다 기재를 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재하기도 하지만은 설명을 듣는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요런 사항은 매도 의뢰인 측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불응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설명도 하고 그 불응한 사실을 서식에다가도 뭐 기재도 하면 되는 것이지 불응했다고 해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수사관도 아닌데 직접 조사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D가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합니까? 누가 서명 및 날인합니까? 책임자가. 그 다음 리얼 부동산 유치권도 확인설명할 권리관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당신이 취득할 이 부동산은 유치권이 뭐다? 행사 중이다 하는 걸 설명해야 한다? 해야 된다. 권리관계사항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 여기서 봐봐요. 유치권은 등기된 권리라 등기되지 않은 권리라 등기되지 않은 권리지. 그나마 요 확인 설명할 사항인 권리관계라는 것은 등기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뭐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도 확인 설명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하는 이치를 터득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미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 증명 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관계 증명 근거가 지형도가 될 수 있나?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명시되어 있을 이유도 없지. 그러니까 온데 틀린 것은 니은, D끝, 리얼. 답 2번이네. 그 다음 10번 확인설명서 서식 작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는데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했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설명서 사본을 몇 년간? 아까 3년간 하는데 이거는 또 5년간 했으니까 틀려버렸고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에는 그 불응한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도 하고 어디에도 기재 확인설명서 서식에도 기재하면 되지 직접 조사할 권한은 없다 그랬고 3번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입니까? 및 날인입니까?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인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입니까? 및 날인입니까? 및 날인이죠. 그래서 이 3번 지문은 또는이라고만 처리했기 때문에 X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및이죠. 및. 4번에 공동중개의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이 서명 날인하면 됩니까?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까?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1인이 가는 것 때문에 틀려버렸어요. 그 서명 다음에 중간점 처리해 놓은 것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서식에도 지금 중간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간점의 의미는 뭐로 해석되면 된다? 밑으로 해석해야 되거든. 판례도 그렇고. 5번에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했는데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 위반일 때는 업무 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 5는 뭐? 2번이 5네. 알겠어요? 이것도 또 제재가 한 개 툭 끼어간다 말이야. 알겠어요? 지금 기출문제 쭉 보면 항상 이 제재에 관한 거는 늘 뭐다? 지문 한 개로 끼워 넣는 경우들이 많죠. 알겠어요? 그래서 해결해야 돼. 11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란데 거래계약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 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는데 우리가 공부한 문장은 여기잖아.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에 관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그 권장하는 서식을 정해놨다 안 정해놨다? 안 정해놨어. 거래계약서는 법정 양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에서 중개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거래계약서는 다 뭐 협회가 임의로 보급하는 서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랬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하고 비교해서 강의도 해드렸잖아.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은 그것도 권장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권장할 수 있는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은 장관이 정해놨다 안 정해놨다? 정해놨잖아. 14호 서식으로. 그러나 거래계약에 관한 표준 서식은 맨 권장할 수 있긴 있는데 권장 서식을 정해놨다 안 정해놨다? 안 정해놨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 2번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존기간은 이렇게 한꺼번에 또 외우기도 했잖아. 전속중개계약서는 몇 년? 3년. 확인설명서는 몇 년? 3년. 거래계약서는 몇 년? 5년. 근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 다음 3번에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인 5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슨 정지?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3번도 틀렸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아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아니다. 가히 틀려버렸어요. 또 외워봅니다. 칠판 봅니다.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어떤 걸 반드시 기재해내야 된다 그랬어요.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권리 이전의 내용 반드시 기재해내야 한다 안 된다?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거래 금액, 계약금, 중도금, 거래 금액, 그 지급에 관한 사항 적어내야 한다 안 된다? 적어내야 된다 이 말이지. 그 다음 뭐 물건의 인도 일시켜도 되고 일시켜도 되고 시기켜도 됩니다. 에 관한 사항도 꼭 적어야 한다 안 된다? 적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뭐 또 꼭 적어내야 된다? 그 밖에 뭐다? 약정사항도 꼭 적어내야 한다, 안 된다? 적어내야 한다. 당사자가 특별히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꼭 적어내야 한다, 안 된다? 적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알겠어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는데 조건과 기한을 붙이기로 합의했다면 조건과 기한이 있는 경우죠. 있는 경우는 이것도 꼭 적어내야 한다, 안 적어낸다? 적어내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 다음에 뭐 또 꼭 적어내야 한다? 계약일,
계약 성립 연월일 이렇게 해도 되고 계약일도 꼭 적어내야 한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가는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또 꼭 적어내야 된다.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일자도 꼭 적어내야 한다. 안 적어낸다? 적어내야 된다라는 게 원래는 이게 필요적 기회사항이 아니었는데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행위가 자꾸 뭐다 현장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래서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를 사실상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회사항으로 집어넣어 부탁 했잖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또 적어내야 된다? 뭐 한 개가 빠졌다 지금. 권리 이전의 내용, 뭐다 물건의 인도 시기, 뭐가 한 개가 빠졌다. 그렇지. 이 9번이 마지막이 제 머릿속에는 거래 당사자의 뭐다 인적사항 꼭 적어내야 한다. 안 적어낸다? 적어내야 된다. 하는데 뭐 한 개가 빠졌다. 그 뒤에 해설에 뭐가 빠졌어요? 뭐가 하나 빠졌는데. 물건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도 꼭 적어내야 된다 말이지. 그 이상한 이쪽에 갖고 있는 게 이거 원래 제 머릿속에서 몇 번에서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뭐다 2번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2번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적은 순서가 대체로 보면 협회가 보고받는 그 거래계약서 서식 있죠. 거기에 부동문자로 활자체로 적혀져 있는 내용 순서대로 제가 적은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 법조문은 1번이 거래당사자 인적사항이 제일 먼저 나오지만 실제 우리 협회가 보고받는 매매계약서 양식 보면 당사자 인적사항은 제일 밑에 나오잖아. 그렇죠? 물건의 표시가 뭐다?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나오죠. 근데 제가 권리 이전의 내용을 1번에 갖다 붙여놓은 거는 봐봐.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목 붙이잖아요. 매매계약서만 무슨 권을 이전하는 게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지 뭐. 그렇죠? 제목에서도 권리 이전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가 권리 이전의 내용. 그럼 그 밑에 이제 비워놓잖아. 물건의 표시개가. 그렇죠? 그게 이제 부동산의 표시개도 되고 물건의 표시사항개도 되는 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 거래계약서 양식에 맞춰가 순서대로 외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럼 시험장에 가면 그 매매계약서 양식이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무슨 지 알겠지?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근데 11번에 5번 봐봐요.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경우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뭐야 된다? 서명 및 날인한다. 이게 5네. 그렇죠. 당해 중개행위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서명 및 날인이잖아. 근데 이게 분사무소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책임자와 함께 서명 날인. 주사무소라면 대표자와 함께 서명 날인. 12번에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한데 1번 또 틀렸네.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는데 사용하려고 하니까 정해놓은 서식도 없는데 사용해야 되나. 틀려버렸죠. 권장할 수 있다. 2번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즉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그 이중계약서 작성이 바로 거짓으로 작성한 거 맞나 안 맞나? 맞잖아요. 그럼 이중계약서 작성하면은 무슨 취소 사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오다라는 거죠. 또 공부하면 또 해봅니다. 우리 법에서는 공부할 때 이중 시리즈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중 등록도 금지. 맞죠? 이중 소속도 금지. 이중 사무소도 금지. 방금 공부했는 이중 계약서도 금지잖아. 알겠어요? 이게 이중 시리즈 하면서 공부했잖아요. 알겠어요? 이걸 왜 시리즈로 공부하면 좋으냐? 자, 이중 등록하거나 이중 소속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 알겠어요? 이중 사무소나 이중 계약서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그런데 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세 개는 전부 다 몇 년짜리? 1년짜리 형사처벌 사유되는데 요거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2번이나 3번이나 가르쳐주는 게. 그렇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4번을 보존해야 되는 기간은 5년이다. 거래계약서에는 당해 중요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5죠. 알겠어요. 자, 근데 5번 지문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잘 들어봐. 어떻게 바꾸어 읽는지.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OX.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X입니다. 근데 그렇게 절대 못 내요. 알겠어요? 그리 내면은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리고 이래가 이의신청 들어오거든. 제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테스트 해본 거라. 당해 중갱이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요거 있잖아. 이 말 그냥 쓴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는데 알겠어요? 이렇게 사무실이 있는데 갑이 소장님이야. 알겠어요? 근데 소속공인중개사가 A, B, C 3명이 고용인으로 근무하고 있어. 알겠습니까? 그럼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지문 만들어졌잖아.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이 사람하고 이 세 사람이 4명이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그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거든. 이 A, B, C 3명의 소속공인중개사 중에서 중갱이에 관여한 사람이 A뿐이라. B, C는 관여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A가 당해 중갱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잖아. 그러면 갑과 A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면 되는 것이지 B와 C는 중갱이에 관여한 적이 있다 없다? 없으면 서명 및 날인할 의무 있다 없다? 없는 거거든. 알겠어요? 그 있는 경우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없으면 말거라. 있는 경우가 아니고 없으면 당해 중개물을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없으면 누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계속 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을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번에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 쌍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되죠. 그래서 중개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하는 거고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뭐 해야 된다? 서명 및 날인. 3번 장관은 개업공인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시된 설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그 별지 서식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협회가 보급하는 서식을 임의로 현재 사용하고 있다 그 소리죠. 물건의 인도 일시는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라는 거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아니다 까지 틀려버렸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봐봐요. 이 문제도 그렇고 그 위에 문제도 그렇고 알겠어요? 11번 문제도 그렇고 13번 문제도 그렇고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 실컷 왜 안 나왔잖아? 왜 안 나왔는데 몇 개만 활용해가 문제 구성해놨다? 한두 개만. 그렇잖아. 그런데 이 14번 문제는 아예 이 9가지를 제대로 왜 안 나, 못 외웠나 자체를 물어보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제 스타일이 14번, 15번 같은 이런 문제야. 알겠어요? 딴 거 고민 안 하고 요거 왜 안 와? 뿐만 답이 보이는 이런 유형. 이런 걸 여러분들이 선호한단 말이에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40문제 중에 있어요. 그런데 서너 문제 요리밖에 안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이것저것 종합해서 문제 하나를 만드는 방식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골고루 공부해야 될 수밖에 없어. 알겠어요? 그 필요적 기회사항이 아닌 것을 내가 14번에 이것도 함정을 좀 파놨어요. 알겠습니까? 2번이 답이죠.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5년 아닙니까? 5년 동안 보존하라고 하는 기간은, 그 5년이라는 기간은 거래계약서에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거가 아니면 법 조문에서 직접 정하고 있나?
법 조문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거지. 그걸 거래계약서에 적어 넣을 이유가 아니다. 적어 넣을 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게 함정이 뭐가 있느냐 하면 5번이에요. 5번. 이게 왜 함정이냐? 당사자의 담보 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해놨는데 우리가 9가지 외운 거에 따르면 그런 글자 있다 없다? 없어. 그 밖에 약정사항 가는 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5번 담보책임 면제 약정은 그 밖에 약정사항의 내용으로 기재할 사항 맞다? 맞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24회 때 나왔다 하는데 알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답을 2번으로 맞춘 사람도 많았지만은 답을 5번이다라고 체크가 나온 사람도 많았다? 많았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거하고 똑같아. 어떤 분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거 9가지 외우는 게 조금 힘들다고 뭐다 두 문자 따가 외웠어. 알겠습니까? 그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도 필요 계상이잖아. 요걸 두 문자를 딸 때 당자를 땄던 뭐이라 수험생이 알겠어요? 그 당자는 거래 당사 인적사항이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당자를 땄는데 시험 문제를 딱 읽었는데 매도인 A와 매수인 B의 인적사항이 나온 거야. 당자가 있나 없나? 없어. 그래서 이래가 한참 고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매도인 A와 매수인 B가 바로 거래 당사자 아이가. 알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 밖의 약정사항 이렇게 외웠는데 당사자의 담보 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이게 그 밖의 약정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15번도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습니다. 계약일,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전의 내용,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다 필요적 계상이죠. 골라라 소리를 하지 말지. 알겠습니까? 답 5번이다. 그 시험에 자주 물었어요. 이 9가지 필요적 기회사항을. 그래서 제가 필수적 암기사항 중에 하나로 거론하는 게 이거하고 이런 거잖아. 알겠습니까? 솔직히 중개사 시험, 자격시험 치러 들어가는 사람이 확인설명사항 외우지도 않고 거래계약서의 필요기사항 외우지도 않고 들어가는 사람은 떨어지기를 희망하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 과목은 무슨 분류도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 제재분류도. 알겠어요? 그 다음 16번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첫 번째 점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원본을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원본을 5년 동안 보존합니까? 4번입니다. 4번이잖아. 그러니까 두 군데가 다 틀려버렸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원할 때는 매수인의 성명을 뭐 공란으로 둘 수 있다 해놨는데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필요적 기회사항이다 아니다? 필요적 기회사항이다. 틀려버렸다. 응?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아까 어디서 나왔죠? 정해진 서식이 있어야 뭘 사용을 하지.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뭐 취소될 수 있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라는 소리잖아. 오네? 그렇죠? 그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그 규정에 반하면 상대적 등록 취소잖아. 그 O. 그 옳은 것은 몇 개? 한 개이 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봐봐요. 얍사부리하게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쯤 연달아 X죠? 네 번째쯤에 것도 X가 될 가능성이 높아 빈다 안 빈다? 느낌이 그리 가는데 빵개하는 것도 있네. 그래가 자꾸 뭐다 답을 1번으로 처리하려는 마음이 심리가 자꾸 작동을 하게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 없이 보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 17번에 이 완전히 초등학생 수준의 문제다라는 소리입니다. 집어넣어라라는 거잖아. 전속중개계약서 아까 뭐 몇 년 보관한다 그랬어요? 3년이잖아. 확인설명서 4번도 몇 년? 3년. 거래계약서 4번은 몇 년? 5년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3년, 5년 뭐 이렇게 외웠는데 이 네오박사는 이상 이렇게 돼 있어. 이상 붙이도 돼요 안 돼요? 되지 뭐. 우리가 3년 보관해라 5년 보관해라 하는 건 최소 뭐다 그 기간 동안 보관해라라는 거잖아. 이상 보관하라 해도 관계없는 거지. 알겠어요? 18번에
주관식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공인중개사법에 보면은 반의사 불벌죄가 있다 없다? 있다. 반의사 불벌죄는 유일하게 하나뿐이죠. 무엇을 위반하면 반의사 불벌죄예요?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반의사 불벌죄잖아.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를 우리는 친고죄라 안 그러고 뭐 반의사 불벌죄 유일하게 하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알겠어요? 우리가 29조 2항에서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그 직을 떠난 뒤에도 또한 갔다. 무등 가지고 가라.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 비밀 준수 의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인데 우리 법이 유일하게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명백히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뭐한다, 뭐한다. 19번 손해배상 책임 보호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 1.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즉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호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했는데 문장을 억지로 구성했네요. 손해배상 책임의 보호자에 관한 설명은 언제 합니까? 중개가 완성된 때 하잖아. 알겠습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는 보정 설정 신고를 하는 거고, 그래서 보정 설정의 내용을 설명하는 건 언제? 중개가 완성된 때. 알겠어요? 그게 틀려버렸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정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했는데 보정보험 공제에 가입 공탁하는 방법으로 보정 설정은 언제 전에 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에. 틀렸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합니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됩니까? 고의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가 중개행위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는 과실 책임, 그렇죠. 사무소 제공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는 뭐 무과실 책임,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가만 틀려버린 거예요.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는 3년 이내는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한다, 뭐한다? 뭐한다.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는 회수를 뭐한다 하는 제한 규정이죠. 5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30조 2항을 그대로 옮겨 적어놨네요.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지는 경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무과실 책임에 해당한다 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5번이네. 20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기업, 지역농협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에도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을 해야 되죠. 얼마 이상? 1천만 원 이상의 보정을 보정기간에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5네. 니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그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 책임이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랬어요. 30조 2항 그랬어요. D가 개업 공인중개사는 보정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면은 며칠 이내에 다시 가입해야 된다? 15일 이내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개? 기억 하나뿐이네요. 알겠어요? 기억이 되네. 자, 그러면 반틈 했으니까 또 딱 1시간 걸렸네. 알겠어요? 쉬었다가 또 나머지 20문제 합시다. 알겠어요?